아빠와 함께 있는 삼국사기 제10권 신라본기 제10 원성왕이에요. 원성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이름은 경신이며 즉 김경신이지 내물왕의 12대 손이다. 어머니는 박씨 개우 부인이다. 왕비는 김씨로 각간 신술의 딸이다. 처음 해공왕 말년에 신하들이 반역하며 날뛰었는데 선덕이 당시에 상대등이 되어 임금의 측근 중 나쁜 무리를 없앨 것을 앞장서서 주장하였다. 경신이 그를 도와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자 선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상대등으로 삼았다. 선덕왕의 뒤를 이어 여러 신하들이 논의한 후 왕의 족자, 즉 친족인 주원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는데 그때 주원은 서울 북쪽 20리 되는 곳에 살았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불어나 주원이 건너올 수 없었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임금이라는 큰 주인은 진실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폭우가 내리니 하늘이 혹시 주원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자, 지금 상대등 경신은 전 임금의 동생으로서 덕망이 높고 임금의 채통을 가졌다. 라고 하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일치하여 경신에게 왕위를 계승토록 하였다. 얼마 뒤 비가 그치니 백성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2월 임금의 고조부 대야찬 법선을 헌성대왕으로 추봉하고 중조부 이찬 의관을 신영대왕으로 조부 이찬 위문을 흥평대왕으로 아버지 일기찬 효양을 명덕대왕으로 어머니 박씨를 소문태우로 추봉하고 아들 임겸을 왕태자로 삼았다. 성덕대왕과 개성대왕의 두 묘당을 헐고 시조대왕과 태종대왕, 문무대왕 및 할아버지 흥평대왕과 아버지 명덕대왕을 오묘로 정하였다. 문무백관에게 자기를 한 계급씩 올려주었으며 이찬병부령 충념을 상대등으로 삼았고 이찬제공을 시중으로 삼았다가 그 제공이 사직을 하자 이찬세강을 시중으로 삼았다. 3월 전 왕비 구족 왕후를 외궁으로 내보내고 벼 34,000섬을 주었다. 폐강진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하였다. 총관을 고쳐 도독이라 하였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786년 여름 4월 동쪽 지방에 우박이 떨어져 뽕과 보리가 모두 상하였다. 김원전을 사람 이름이야 김원전을 당나라에 보내었는데 당나라 덕종이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신라왕 김경신에게 말한다. 김원전이 도착하여 바친 표문과 진상한 물건을 살펴보니 그대 나라의 풍속은 신의를 돈독히 하고 지조는 바르며 일찍부터 중국의 변방으로서 교화를 잘 받아들였다.
또한 변방에 속한 백성들을 훌륭하게 살폈으며 모두 유교의 풍습을 받들어 예법이 성행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러졌으며 황제에게 정성을 다하고 황제에게 직무를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자주 사신을 보내 조공과 진상을 하였고 비록 바닷길이 멀고도 육로로도 먼 곳에 떨어져 있으나 패백의 왕래가 옛 법도를 따르고 충성은 더욱 드러나니 진실로 가상하고 감탄할 일이다. 내가 만방에 군림하여 사람의 부모가 되었으니 안에서 밖에 이르기까지 법도에 맞게 문화를 공유하고 태평과 화락을 이루어서 모두와 함께 안락장소의 길을 오르고자 한다. 경은 마땅히 국내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오래도록 이 번방의 신하가 되어 바다 건너 변방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라. 지금 그대에게 비단, 능직, 채단 등 30필과 옷 한 벌, 은합 한 개를 주노니 도착하면 받을 것이며 왕비에게 비단, 채단, 능직 등 20필과 금실로 수놓은 비단 치마 한 벌과 은쟁반 한 개를 그리고 가장 높은 재상 한 사람에게 옷 한 벌과 은합 한 개를 다음 쥐귀의 재상 두 사람에게는 각각 옷 한 벌과 은쟁반 한 개를 준다. 그대는 이를 받아서 나누어 주길 바란다. 여름이 깊어 날씨가 더워지는데 내내 평안하기 바라며 재상이야 모두에게도 안부를 묻는다. 글로는 나의 뜻을 다 싣지 못하노라 라고 썼대. 자, 그리고 가을 7월 가뭄이 들었다. 그리고 9월 서울에 기근이 들어 곡식 33,240섬을 내어 구제하였고 겨울 10월에도 곡식 33,000석을 나누어 주었다. 대사무오, 이 대사무오는 큰 스님을 말하는 거지. 큰 스님 모가 병법 15건과 화령도 2권을 바쳤으므로 굴압현령으로 삼았다. 저 대사가 큰 스님을 말하는 대사인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스님이 바쳤는데 그 스님을 굴압현령이라는 그 뭐랄까 속세에 어떤 직위를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저 대사는 그 대사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787년 봄 2월 서울에 지진이 났다. 임금이 직접 신궁에서 지진이 났으니까 신궁에서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임금님 그리고 같은 해 여름 5월 태백 금성이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너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가을 7월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해쳤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초하루 신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788년 봄 처음으로
독서 상품을 제정하여 관직을 주었다.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을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이와 동시에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으로, 높은 품으로 하고, 공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 즉 가운데 품으로 하고, 공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 낮은 품으로 하였다. 오경, 삼사, 제자, 백가서의 모두 능통한 자는 절차를 뛰어넘어 발탁하였다. 예전에는 활쏘기만으로 인물을 선발하던 것을 지금에 이르러 개정한 것이다. 가을, 그냥 가을이야. 봄에는 아까 그 일을 했고, 가을에는 나라의 서쪽 지방에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도적들이 많이 일어나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였다.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789년 봄 정월 초하루 갑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한산주 백성들이 굶주리자 곡식을 내어 주었다. 그리고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이 상하였다. 같은 해 9월 자옥을, 사람 이름이야. 자옥이라는 사람을 양근현의 소수로 삼았는데 집사자가 집사사라는 사람이 있고 모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반박하여 자옥은 문과 출신이 아니므로 그 관직을 맡길 수 없다 하였다. 그러자 시중이 비록 문과 출신은 아니나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학생이 된 적이 있으니 역시 등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 말하자 임금은 시중의 말을 따랐다. 자, 사관이 논평한다. 이것은 이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을 포함한 여러 고려의 이 지필진, 이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들이 평하는 거야. 자, 오직 학문을 한 연후에 도리를 알게 되고 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사물의 근본과 말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학문을 연마한 뒤에 벼슬을 하는 자는 사물에 대하여 근본을 먼저 바르게 처리하고 말단은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그물의 별이 하나를 들어 올리면 만개의 그물코가 바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학문을 연마하지 않은 자는 이와 반대로 사물의 선후와 본말의 순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만 구구하게 지엽적인 것에만 정신을 빼앗기게 되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이익을 삼기도 하고 백성을 까다롭게 감찰하는 것만으로 높은 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도리어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예기의 학기편에서는 근본에 힘써야 한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상서에도 또한 배우지 않으면 벽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답답하며 오직 이를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기만 하다고 하였으니 집사 무초의 한마디
말은 만대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럼 내가 아까 그걸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집사사와 모초. 집사모초. 일단 넘어갈게. 자, 임금님 6번째 해 서기 790년 봄 정월 종기를 시중으로 삼았다. 벽골제를 증축하였다. 여기서 벽골제라는 건 저수지를 말하는 거야. 물 담아놓는. 전주 등 7주에서 사람을 징발하여 이 공사를 하였다. 웅천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 3월 일기찬 백어를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북국은 여기서 해석에 따르면 발해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네. 큰 가뭄이 들었다. 여름 4월 태백과 진성이 동정 성좌에 모였다. 5월 한산과 웅천 두 지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어 구제하였다.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791년 봄 정월 이찬 제공이 반역을 일으켜 이를 잡았다. 웅천주 대사 향성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 셋을 낳았다. 아기를 한꺼번에 3명 낳으면 여기 기록이 되는 거지. 자, 겨울 10월 서울에 눈이 석자나 내렸다. 굉장히 추웠겠지. 자, 시종 중기가 관직에서 물러났기에 대야찬 준홍을 시중으로 삼았다. 그리고 11월 서울에 지진이 났다. 내성시랑 김원을 삼중 아찬으로 삼았다. 그리고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792년 가을 7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미녀 김정란을 보냈는데, 김정란은 나라의 제일 미녀로 몸에서 향기가 났대. 그리고 8월 왕자 의영을 태자에 책봉하였다. 그리고 상대정 충념을 이어 이찬 세강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시중 준홍이 병으로 사직하자 이찬 숭빈을 시중으로 삼았다. 겨울 11월 초하루 임자일에 일식이 있었다. 다음에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793년 가을 8월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꺾이고 벼가 쓰러졌다. 남아 김내가 흰 꿩을 바쳤다.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794년 봄 2월 지진이 났다. 시중 승빈이 사직하자 잡찬 원승을 시중으로 삼았다. 그리고 가을 7월에 봉은사를 창건하였다. 한산주에서 흰 까마귀를 진상하였다. 그리고 망은루라는 루를 대궐 서쪽에 세웠다. 임금님 11번째 해
봄 정월. 해충 태자의 아들 준홍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여름 4월 가뭄이 들자 임금이 직접 죄수를 재심사하였더니 6월에 마침내 비가 내렸다. 그런데 가을 8월에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그리고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796년 봄 서울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 임금이 창고를 풀어 구제하였다. 여름 4월 시중 언승을 병부령으로 삼고 이찬 지원을 시중으로 삼았다.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797년 가을 9월 나라의 동쪽 지방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 곡식을 해치고 홍수가 발생하여 산이 무너졌다. 시중 지원이 관직에서 물러나 아찬 김삼조를 시중으로 삼았다.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798년 봄 3월 궁궐 남쪽에 누교에 화재가 났다. 망덕사의 두 탑이 서로 부딪혔다. 여름 6월 가뭄이 들었다. 굴자군의 성나무 대사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대. 한꺼번에 넷을 낳으니까 역시 또 기록이 되는 거야. 자, 겨울 12월 29일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임금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성왕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봉덕사 남쪽에서 화장을 했대요. 자, 그러면 다음 임금님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임금님은 소성왕이에요. 소성왕은 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이름은 준옹이다. 원성왕의 태자 인겸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이다. 왕비는 김씨 계화 부인이며 대하찬 숙명의 딸이다. 원성대왕 원년에 아들 인겸을 태자로 봉하였고 원성왕이 태자의 아들을 궁중에서 길렀다. 원성왕이 기른 지 5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대하찬 직위를 받았고 6년에 파진찬으로 재상이 되었고 7년에는 시중이 되었고 8년에는 병부령이 되었고 11년에는 태자가 되었다가 원성왕을 이어 임금님의 자리를 계승하였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799년 봄 3월 청주의 거로현을 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냉정현령 염철이 흰 사슴을 진상하였다. 여름 5월에는 임금의 아버지인 해충태자를 해충대왕으로 추봉하였다. 우두주 도독이 사람을 보내 임금에게 말하였다. 소와 비슷한 짐승이 있는데 몸체는 길고 크며 꼬리 길이가 석자 정도 되고 털은 없으며 코가 긴데 현성천에서 50양을 합하여 갔습니다. 가을 그리고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가을 7월 길이가 9자인 인삼을 얻었다.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겨 사신에게 주어 당나라에 보냈는데 당나라 덕종이, 아까도 덕종이었는데 여전히 덕종이 인삼이 아니라고 말하며 받지 않았다. 임금님 그 다음 달 8월 어머니 김씨를 성목태후로 추봉하였다. 한산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800년 봄 정월 왕비 김씨를 왕후로 책봉하고 충분을 시중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갔다. 설한전의 발이 날아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며 임회와 인화 두 문이 무너졌다. 폭풍이 불어서 문이 두 개가 무너졌다는 거야. 자, 임금님 그리고 6월에 왕자를 태자로 삼고 그 다음 임금님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임금님은 애장왕. 애장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이름은 청명이며 소성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계화 부인이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3살로 아찬 병부령 언승이 섭정하였다. 처음에 원성왕을 이을 때 당나라 덕종이 사봉낭중 겸 어사중승 위단을 지절사로 보내어 조문하고 위로하고 또 왕 준옹을 계부의 동삼사 검 교태위 신라왕으로 책봉하려 했는데 위단이 운주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왕이 이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 버렸대. 가을 7월 임금이 이름을 중희로 고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청명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피휘하기 어려워서 바꿨을 거예요. 8월에 당나라에 가서 수기하였던 학생 양열에게 두힐소수의 벼슬자리를 주었다. 처음에 당나라 덕종이 봉천으로 행사하였을 때 양열이 난리 중에 공을 세워 황제가 우찬 선대부 벼슬을 주어 돌려보냈기에 임금이 그를 발탁한 것이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801년 봄 2월 임금이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태종대왕, 문무대왕 두 묘를 별도로 세우고 시조대왕과 임금의 고조부 명덕대왕, 증조부 원성대왕, 조부 해충대왕, 아버지 소성대왕을 오묘로 정하였다. 병부령 언승을 어룡성 사신으로 삼고 얼마 되지 않아 상대 등으로 삼았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여름 5월 초하루 임술일에 일식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 9월 형혹, 그러니까 화성이야 마르스에 이 달에 들어가고 별이 비오듯이 떨어졌다. 무진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하고 우두주에서는 흰 꿩을 진상하였다. 겨울 10월 날씨가 매우 추워
대나무와 소나무가 모두 얼어버렸다. 탐나국에서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802년 봄 정월, 임금이 몸소 신궁에서 제사 지냈다. 여름 4월 아찬 김주벽의 딸을 임금의 후궁으로 들였다. 가을 7월에 지진이 났다. 8월 가야산에서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삼량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하였다. 겨울 12월 균정에게 대아찬의 간위를 주고 거짓으로 왕자로 삼아 외국의 볼모로 보내려 하였으나 균정이 거절하였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803년 여름 4월 임금이 남쪽 교외로 행차하여 보리 농사를 살펴보았다. 가을 7월 일본 국가 서로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관계를 맺었다. 겨울 11월 지진이 났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804년 봄 정월 이찬 수승을 시중으로 삼았다. 여름 5월 일본국이 사신을 보내와 황금 300냥을 진상하였다. 가을 7월에는 알천 강가에서 크게 군대를 사열하였고 삼량주에서 흰까치를 진상하였다. 임해전을 중수하고 동궁에 민수방을 새로 지었다. 우두주 난산현에서 누워있던 돌이 일어났다. 웅천주 소대현에서 부포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 붉게 변했다는 거야. 임금님, 그리고 9월 망덕사의 두 탑이 부딪혔다. 그리고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805년 봄 정월 임금의 어머니 김씨를 대왕후로 봉하고 왕비 박씨를 왕후로 삼았다. 이 해에 당나라 덕종을 이어 새로운 황제 순종이 병부낭중 겸 어사대부 원계방을 보내 부고를 전하고 또 임금을 계부의 동삼사 겸교 태위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계림주 자사 겸 지절 충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그 어머니 숙씨를 대비로 책봉하였다. 자, 임금의 아내 박씨를 왕비로 삼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 숙씨라고 되는데 숙씨가 아니고 김씨야. 김씨고 거기 이제 뭔가 좀 잘못돼 있었다는 걸 이제 말하는 설명이 있어. 가을 8월 법조 20여 조를 반포하였다. 겨울 11월 지진이 났다. 가을 7월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806년 봄 3월 일본국 사신이 오자 임금이 조원전에서 접견하였다. 임금이 교서를 내려 새로 절을 창건하는 것을 금하고 오직 수리하는 것만 허락하였다. 또한 불교 행사의 고급 비단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금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널리 알려 실행토록 하였다. 당나라 헌종이 수기하던 왕자 김원충을 기국해 하고 그에게 12서감의 관직을 더 주었다. 가을 8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냈다. 그리고 임금 여덟 번째 해 서기 807년 봄 정월 이찬 김헌창을 시중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임금이 숭례전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였다. 가을 8월인데 큰 눈이 내렸다. 그리고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808년 봄 2월 일본국 사신이 오자 임금이 후하게 대하였다. 그리고 김옥기를 당나라에 보내었다. 역기가 황제에게 정원 16년 서기 800년에 조서로 신라의 전왕 김준홍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왕의 어머니 친씨를 대비로 책봉하고 왕의 아내 숙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는데 책봉 사신 미단이 오는 도중에 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 책문이 중서성에 있으니 엎드려 청컨대 지금 제가 귀국하는 길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황제는 김준홍 등의 책문은 마땅히 홍려시에 명하여 중서성으로 수령하게 하여 김역기에게 주고 그것을 가지고 귀국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어 임금의 숙부 언승과 그의 아들 중공 등에게 문국이라는 건 귀족 가문 앞에 세우는 나무로 만든 창을 하사하고 이를 본국의 기준과 예규에 따라 나누도록 하였다. 신씨는 김신술의 딸인데 신과 같은 소리라 하여 신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자, 임금이 12도의 특사를 보내 모든 군과 읍의 경계를 획정하였다. 가을 7월 초하루 신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809년 봄정월 달이 필성성자를 범하였다. 여름 6월 서영산성의 소금 장소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가 우는 소리와 같았다. 벽사에서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었다. 가을 7월 대하찬 김육진을 당에 보내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한 토사물도 같이 보내줬어. 그리고 그 해에 그 달에 매우 가물었대. 그런데 임금의 숙부 언승이 그의 동생 이찬재홍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궁중에 들어가 반란을 일으켰대. 임금의 동생 채명이 임금의 동생 채명도 이때 임금을 끝까지 지켰다고 해. 이 임금님의 시호는 애장으로 되었고 그래서 다음 임금님 이야기로 가게 돼. 이번 임금님은 헌덕왕이에요. 헌덕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름은 언승, 즉 김언승이에요. 소성왕의 친동생이다. 원성왕 6년에 서기 790년이고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대하찬의 직위를 받았고 7년에 반역한 신하를 잡아 잡찬이 되었고 10년에 시중이 되었고 11년에 이찬으로서 재상이 되었고 12년에 병부령이 되었으며 애장왕 원년에 즉 서기 800년에 각간이 되었고 2년에 오룡성 사신이 되었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상대 등이 되었다가
때에 와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왕비는 귀승 부인으로 각간 예형의 딸이며 이찬 김숭빈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가을 8월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이렇게 임금님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보통 이렇게 크게 사면 죄수들을 많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 보통은 이제 아주 큰 죄는 안 풀어주고 조그만한 죄들에 대해서는 풀어주지. 요즘도 그래. 이찬, 김창남 등을 당나라에 보내 이전 임금의 부고를 고하고 그러자 고하였는데 당나라 헌종은 직방원외랑 섭어사중승 최정을 정사로 인질로 가 있던 김사신을 부사로 보내 황제 신임표를 가지고 조의를 표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임금을 계부이 동삼사 검교태위 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 겸 지절충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잠깐만 다시 읽을게. 왜 이리 힘들어. 계부이 동삼사 검교태위 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 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 으로 책봉하였고 임금의 아내 정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그럴 리가. 왕비가 정씨일 리가. 대제상 김숭빈 등은 3명에게 문극을 하사하였다. 여기서 이상하다고 그 삼국사기의 편집자들, 찬자들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 살펴보면 왕비는 각간 예형의 딸인데 지금 정씨라고 하였으니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해 서기 810년 봄정월 파진찬 양종을 시중으로 삼았다. 하서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하였고 2월에는 임금이 몸소 신궁의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보내 나라 안의 제방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가을 7월 유성이 자미성자에 들어갔다. 그리고 서원경, 이 서원경이라는 건 보통의 우리가 말할 때 서쪽에 있는 원래의 서울? 그런 뜻이 같은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빠도 궁금하네. 그 서원경에서 흰 꿩을 올렸대. 진상하였대. 그리고 겨울 10월에는 왕자 김헌장을 당나라에 보내 금, 은으로 만든 불상과 불경 등을 바치고 아르교를 순종을 위해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였대. 그리고 유성이 왕량성자에 들어갔대. 자, 임금님 3번째 해 서기 811년 봄정월 시중 양종이 병으로 사직을 하자. 이찬 원흥을 시중으로 삼았고 2월에는 이찬 웅원을 완산주 도독으로 삼았대. 그리고 여름 4월 임금이 처음으로 평의진에서 나랏일을 보았다고 적혀 있어. 그리고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812년 봄 균정을 시중으로 삼았고 이찬 충령이 나이가 70세가 되어서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했대. 이것은 신하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때 이렇게 지팡이를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9월 급찬 숭정을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대. 여기서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북국은 발해국을 말하는 거라고 이 역자들은 이게 원문에는 없지만 괄호를 열고 발해국이라고 적어놨어. 그리고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813년 봄 정월 이찬헌창을 무진주 도독으로 삼고 2월에는 시종료에 참배했대. 그리고 현덕문에 불이 났다고 적어놨어. 그리고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814년 봄 3월 숭례전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자 임금은 검은고를 타고 이찬 충령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참 신기한 건 임금님이 아낀 검은고를 타고 신하인 충령이 춤을 춘 이런 것까지도 잘 적어두었네. 여름 5월 나라의 서쪽 지방에 큰 홍수가 나자 임금이 사람을 보내 수해를 당한 주와 군의 백성들을 위문하고 1년 동안의 조세와 공무를 면제해 줬대. 자, 이렇게 간혹 가다가 나라에 이제 큰 물난리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세금도 안 내게 해주고 이런 걸 일종의 지원 이제 나라에서 해줬다는 거지. 당연한 거겠지. 자, 그리고 가을 8월에는 서울에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어 밤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안개가 끼어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무진주 도독, 아까 헌창이라는 사람을 무진주 도독으로 불렀는데 이 헌창을 중앙으로 불러 시중으로 삼았대. 그리고 겨울 10월에는 대사 건모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 셋을 낳았대. 여기 이때쯤 되면 이제 몇 명 아이를 많이 낳은 것까지도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아니면 좀 특이한 일이라고 해서 이제 역사서에 남겨놓은 것 같아. 그리고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815년 봄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당나라 헌종이 접견하여서 연회를 베풀고 하사품에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대. 그리고 여름 5월 눈이 내렸대. 그리고 가을 8월 초하루 기해일의 일식이 있었대. 그리고 서쪽 변방의 주와 군에 큰 기근이 들어 도적들이 봉기를 하자 군사를 파견하고 토벌을 하였대. 그리고 큰 별이 익성성자와 진성성자 사이에 나타나 서쪽을 향하였고 그 빛의 길이는 6척이나 되었고 폭은 2초쯤 되었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혜성이라면 혜성이라고 했을 건데 그냥 큰 별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주 커다란 별똥별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건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마 천체학자들이 확인을 했겠지.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참고로
이런 곳에 이렇게 적혀 있는 천체, 즉 하늘의 현상은 사실상 거의 별똥별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기록이 요즘 남아 있어. 이 기록은 어떨지 모르겠네. 그리고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816년 봄 정월 시중 헌창을 외직으로 보내어서 청주의 도독으로 삼았으며 장려를 시중으로 삼았대. 자, 흉년이 들었어. 그리고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절동 지방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170명 정도가 있었대. 그리고 한산주 당은현에서 길이 10척, 10척, 넓이 8척, 8척, 그리고 높이가 3척 5촌, 즉 3척 반이 되는 큰 바위가 저절로 10여 보를 이동하였대. 그리고 여름 6월에는 망덕 사이에 두 탑이 서로 부딪혔대.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817년 봄 정월 이찬 김충공을 시중으로 삼았대. 여름 5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산천에 두루두루 기도하였고 가을 7월에는 그러자 가을 7월이 되어서 비가 내렸대.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 그러자 실제로 겨울 10월에 굶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임금은 주와 군에 교서를 내려 창고를 열어 그들을 구제하게 하였대. 자, 이때 그리고 또한 다른 이야기로 왕자 김장렴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818년 여름 6월 초하루 개축일에 일식이 있었대. 그리고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819년 봄 정월 이찬 진원의 나이가 70세가 되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였대. 자, 이찬 헌정이 병이 나서 걷지 못하자 나이 70세가 되지 않았으나 금으로 장식한 자단 지팡이를 하사하였대. 아까도 말했지만 신라 후기 오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리고 2월에는 상대등 김순비를 이어 이찬 김수종을 상대 등으로 삼았으며 3월에 도둑대들이 여기저기 붕괴하자 임금은 모든 주와 군의 도둑 및 태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붙잡아오도록 하였대. 그리고 가을 7월 당나라 운주 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어. 당나라 헌정은 그들을 토벌기 위해 양주 절도사 조공을 보내 우리 병마의 출동을 요구했대. 자, 임금은 이에 따라 순천군 장군 김응원에게 명하여 정예병사 3만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돕게 했대. 자,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820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으므로 겨울에 기근이 들었고 1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당나라 목종이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헌정이었는데 목종이야 인덕전에서 사신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풀고 사은품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대. 자, 그리고 임금 13번째 해 서기 812년 봄 백성들이 굶주리자 즉 이 해도 앞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기근이 들었으니 그 다음 해에도 또 백성들이 굶주렸지. 자, 그리고 여름 4월에
시중 김충공을 이어 이찬영공을 시중으로 삼았고 청주 도독 헌창을 웅천주 도독으로 삼았대. 그리고 가을 7월에는 폐간과 남천의 두 돌이 서로 부딪혔고 겨울 12월 29일 참 신기하네. 29일 딱 마지막 뭔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딱 날짜까지 맞춰서 큰 우레가 쳤대. 자, 그리고 임금님 14번째 해 봄정월 왕의 친동생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 월지궁에 들어오게 하였대. 그리고 2월에는 눈이 5자나 내리고 나무가 말랐으며 이러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키고 국호를 즉 나란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 원년이라 하고 무진, 완산, 청주, 사벌, 내주의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사신들과 여러 군과 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기 부하로 삼았대. 청주 도독 항영과 향영이 추하군으로 도망가고 한산주, 우두주, 삼량주, 배강진, 북원경 등의 여러 성은 한창의 영무를 미리 알아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지켰대. 그리고 그 달, 즉 3월 18일 완산주 장사 최웅과 조화찬 정년의 아들 최충, 영충 등이 서울로 도망쳐서 영무를 알렸대. 임금은 즉시 최웅에게 급찬의 직위와 속함군의 태수의 벼슬을 주고 영충에게 급찬의 지위를 주었대. 그리고 마침내 장군 8을 뽑아 서울의 팔방을 지키게 하고 그 후에 군사를 출동시켰지. 일길찬 장흥이 먼저 출발하고 잡찬 위공과 바진찬 재릉이 뒤를 따랐으며 이찬 균정과 잡찬 웅원, 대하찬 우징 등이 3군을 이끌고 출정하였고 각간 충공과 잡찬 윤흥은 문화의 관문을 지켰어. 명기와 안락 이 두 하랑이 모두 종군하기를 요청하여 명기는 여러 낭도들과 함께 황산으로 가고 안락은 심히 지진으로 갔으며 이때 헌창은 그의 장수를 보내 요충지를 차지하고 관군을 기다렸대. 장웅이 적병을 도동국에서 만나 격파하였대. 굉장히 자세해.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위공과 재릉은 장웅의 군사와 연합하여 3년 산성을 공격하여 이기고 속리산으로 진군하여 적의 병사들을 싸워 이겼어. 균정 등은 성산에서 적과 싸워 이겼으며 여러 군대가 함께 웅진에 도착하여 적과 크게 싸웠는데 모든 일을 다 생포하였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헤아릴 수가 없었대. 헌창은 가까스로 몸을 피하여 성으로 들어가 방어하였고 모든 군사가 포위하여 공격한 지 열흘 만에 성이 함락되었는데 헌창은 패배를 피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항복하였대. 자,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헌창을 데리고 왔는데 성이 점령되자 이건 모든 그와 그러니까 김헌창과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잡았어. 그리고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백성들은 다 풀어줬대.
후에 전공을 논하여 관직과 상을 차등있게 주었으며 아찬 녹진에게는 대하찬의 직위를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았대. 삼량주의 굴자군은 적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7년 동안의 조세를 면제해 줬대. 이에 앞서 청주 태수의 청사 남쪽 연못에 이상한 새가 나타났었는데 그 키는 5자이며 빛깔이 검고 머리는 5살 정도 아이의 머리 크기만 하고 부리의 길이는 한자 5치 않으며 눈은 사람의 눈과 비슷하고 위장은 5대 그릇만 하였는데 이거 오래 있다가 위장이 5대 그릇만 하였던데 사흘 만에 그 새가 쓰러졌대. 이것은 헌창이 패망할 징조였다고. 졌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지었겠지. 자, 그리고 각간 충공의 딸 정교를 태자비로 삼았대. 폐강산 골짜기에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돋았는데 하룻밤에 높이가 13자, 둘레가 넉자 7치나 자랐대. 오, 엄청나게 자랐네. 여름 4월 13일 달빛이 붉게 되었대. 4월 13일. 자, 가을 7월 12일 해에 흑점이 생겨 남북을 가리켰대. 그리고 겨울 12월 주필을 당나라에 보냈다. 주필은 사람 이름이야. 사신으로 보냈다는 거지. 자,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823년 봄 정월 5일 서원경에 하늘로부터 벌레가 떨어졌다. 9일에는 흰색, 검은색, 붉은색의 세 종류 벌레가 눈밭을 기어 다니다가 햇빛을 보며 멈추었대. 원순과 평원 두 각간이 나이가 70세가 되어 사직을 고하자 임금은 그들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했대. 그리고 다음 달 2월 수성군과 당은현을 합쳤대. 여름 4월 12일 유성이 천시 성좌에 나와서 제좌를 범하고 천시 성좌 동북쪽의 원성좌, 직녀성좌, 왕량성좌를 지나 각도성에 이르러 셋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치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졌대. 그리고 가을 7월에 눈이 내렸대. 아주 특이한 거지. 가을 7월이면 아주 여름 6월까지니까 7월이면 거의 늦 여름, 가을, 초가을에 눈이 내린 거니까 아무리 음력이라고 하더라도. 자, 임금 17번째 서기 825년 봄 정월 헌창의 아들, 아까 반란을 일으켰던 법문이 고달산의 도적 수신 등과 100여만과 함께 모반하여 평양에 도읍을 세우고자 북한 산주를 공격했대. 도독 총명이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잡았어. 여기에 줄을 달아놨는데 이거 설명이야. 이거를 편집한 사람, 즉 삼국사기를 편집한 고려시대 편집자들이, 자, 평양은 지금의 양주이다. 태조,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야. 태조가 지은 장의사 제문에 고려의 땅이요 평양의 명산이라는 글귀가 있다 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다음 그 같은 해 3월
무진주 마미지현에 사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할 때 하늘에서 크게 우레가 쳤대. 그리고 여름 5월 왕자 김훈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황제에게 자 앞에 와 있는 대학생 최희정, 김숙정, 박계업 등을 돌려보내 주시고 새로 들어온 김윤부, 김입지, 박양지 등 12명을 수기로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국자감에 배치하여 공부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홍려시에서 물자와 식량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황제가 이를 따랐대. 그냥 여기서는 황제인데 아까 바뀌지 않았으면 덕종이었겠지. 자, 가을 삽량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대. 자, 우두주 대양광군에 사는 남아 황제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았기에 벼 100섬을 하사하였대. 자, 애를 한꺼번에 많이 낳은 거 어쨌든 많이 낳았으면 별을 100섬을 하사할 정도로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거야. 이때는 그래. 자, 임금님 18번째 해 서기 826년 가을 7월 우잠태수 배경에게 한산 북쪽의 여러 주와 군에서 사람 1만 명을 징발하여 폐강에 장성 300리를 쌓았대. 그리고 겨울 10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임금님의 시호는 헌덕이라 했고요. 역시나 여기에도 신당서와 자치통감의 기록 그리고 구당서 뭔가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려시대의 편집자들이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는 틀리고 뭔가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임금님 이야기 할게요. 다음 임금님은 흥덕왕 임금님이에요. 자, 흥덕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임금님의 이름은 수종인데 후에 경휘로 바꾸었어요. 헌덕왕의 친동생이래. 겨울 12월에 왕비 장화 부인이 를 정목 왕후로 추봉하고 임금이 임금님이 혼자가 되었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다시 왕비를 드릴 것을 요청했는데 임금은 쌍쌍임 새도 자기 짝을 일보면 슬퍼하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읽고라서 어찌하여 무정하게도 다시 부인을 얻겠는가 하며 임금은 끝내 요청을 듣지 않고 또 신하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좌의 심부름꾼은 오직 4시뿐이었다. 여기서 장화 부인의 성은 김씨로 소송왕의 딸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827년 봄 정월 임금이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냈대. 당나라 문종은 헌덕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회를 폐지하고 태자 좌유덕 겸 어사 중승 원적에게 명하여 지절사로 조문하도록 하였대. 이어 새로운 임금을 계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충
영해군사 신라왕으로 책봉하니 어머니 박씨를 대비로 삼고 아내 박씨를 왕비로 삼아 책봉했대. 그리고 3월에 고구려의 승려 구덕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불경을 가져오자 임금이 여러 절의 승려들을 모이게 하여 그를 맞이하게 했대. 그리고 여름 5월에는 서리가 내렸고 가을 8월에는 태백, 금성, 비너스가 낮에 나타나고 서울에 큰 가뭄이 들었대. 그리고 시중 영궁이 사직을 했대.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828년 봄 정월 대야찬 기무증을 시중으로 삼았고 2월에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대. 3월에는 눈이 석자나 내렸고 여름 4월에 청해대사 공보, 이 사람이 성이 장씨고 일명 보고라고도 한다. 즉 장보고야. 당나라 서주에 들어가 군중 소장이 되었대. 후에 귀국하여 임금을 아련하고 군사 1만 명으로 청해진을 지키게 되었대. 자, 한산주 표천현에 사는 요사스러운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는 술수가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현혹되었어. 그러자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자, 사악한 방도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 그러면서 그 자를 먼 섬에 내버리도록 하였대. 그리고 같은 해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냈어. 당나라 문종이 인덕전에서 접견하고 연회를 베풀고 사신의 등급에 따라 하사품을 주었어.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신 대렴이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기에 임금이 이를 지리산에 심게 하였대. 차는 티 있잖아, 티. 선덕왕 때부터 있긴 했으나 이때에 와서 크게 유행하였대.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829년 봄 2월 당은군을 당성진으로 만들고 사찬 극정에게 가서 지키게 했대. 그리고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830년 여름 4월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를 드리고 이어 승려 15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이 도첩은 일종의 라이센스야. 이 당시에는 승려들에게 면허 같은 거를 주는 거였어. 겨울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냈다.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831년 봄 정월. 자, 지진이 일어났어. 자, 시중 우징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찬윤분을 시중으로 삼았대. 2월에는 왕자 김능유와 승려 9명을 당나라에 보냈어. 자, 가을 7월에 당나라에 들어갔던 진봉사 능유 등 일행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 그리고 겨울 11월에는 사신을 다시 당나라에 보내게 돼. 자,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832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땅이 붉게 탔대. 자, 임금은 정전에 나가지 않고 음식을 주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을 사면했대. 가을 7월,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데 가을 7월에 가서야 비가 내렸다네. 비가 내렸대. 그러자 가을 8월, 다음 달에 흉년이 들었고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어. 겨울 10월에는 임금이 사람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위로했대.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833년 봄
나라 안에 큰 기근이 들었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해에 계속해서 날이 좋지 않았으니까. 자, 여름 4월에 임금이 시조묘에 참배하였고, 겨울 10월에는 복숭아 나무와 오얏나무에 꽃이 다시 피었대. 그리고 전염병이 크게 돌았대. 자, 그리고 11월에 시중윤분이 사직을 했어.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834년 봄 정월 우중을 다시 시중으로 삼았대. 가을 9월에 임금이 서형산 아래에 행차하여 크게 군대를 사열하고 무평문에서 활쏘기를 관람했대. 겨울 10월에 임금이 남쪽 지방을 주와 군을 두루 돌아보았대. 노비와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들을 찾아 위문하고 옥식과 배를 형편에 따라 차등을 주어 내려 주었대. 그리고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835년 봄 2월 아찬 김균정을 상대등으로 삼았는데 시중 우징이 그의 아버지 균정이 재상으로 조정에 들었기 때문에 사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대아찬 김명을 시중으로 삼았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조정에 즉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김균정이 재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상인 상대등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시중은 그 시중이라는 직을 하지 않도록 사직한 거야. 그러니까 일을 그만둔다는 거야.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836년 봄 정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대. 자, 왕자 김의종을 당나라에 파견하였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왕자 김종을 수기하게 했어. 여름 6월 해성이 동쪽에 나타났어. 가을 7월 태백이 달을 침범했어. 자, 겨울 12월에 임금님의 시호를 흥덕이라 했고 조정에서는 임금님을 처음에 나왔던 장화왕비와 함께 합정했다고 해. 자, 그 다음 임금님은 희강왕이에요. 자, 희강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어. 자, 이름은 제융이라고 해. 자, 원성대왕의 손자 이찬헌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포도부인, 왕비는 문목부인으로 갈문왕 충공의 딸이다. 자, 처음에 흥덕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의 사촌 동생인 균정과 다른 사촌 동생의 아들인 제융이 모두 임금이 되고자 하였대. 이때 시중 김명과 아찬 이홍, 아찬 배원백 등은 제융을 받들었고 아찬 우징은 조카 예징 및 김양과 함께 그의 아버지 균정을 받들었는데 동시에 궁궐 안에서 들어와 서로 싸웠대. 그래서 김양은 우징과 함께 도망갔고 그에 따라서 제융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거야. 싸워서 임금이 된 거지. 그리고 임금님 2번째 해 서기 837년 봄 정월 사형수 이하의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대.
자, 임금의 아버지를 익성대왕, 어머니 박씨를 순성태후로 추봉하였대. 자, 시중 김명을 상대등으로 삼고 아찬 이홍을 시중으로 삼았대. 여름 4월에 당나라 문종이 수기하던 왕자 김유종을 돌려보냈대. 자, 아찬 우징이 자기 아버지 균정이 잘못되었기에 원망하는 말을 하고 다니자 김명과 이홍 등이 그를 불편하게 여겼대. 5월에 우징은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가 두려워 그의 처자와 함께 황산진 어기로 달아나 배를 타고 가서 청해진 대사 공복에게 의지했다. 6월에는 균정의 매제인 아찬 예징이 아찬 양순과 함께 도망하여 우징에게 투신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징과 함께 우징에게 이제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야. 그래 당나라 문종이 수기 김충신에게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했대. 약간 자, 임금님 세 번째 해 봄 838년 봄정월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홍 등이 병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자 임금 또한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 자, 임금님의 시호는 희강이라 하고 소산의 희강이라고 했대. 자, 다음은 민해왕이야. 자, 민해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어. 성은 김씨고 이름은 명이며 원성대왕의 증손이야. 대아찬 충공의 아들이며 여러 관직을 거쳐 상대등이 되었고 이중 이홍과 함께 임금을 핍박하여 스스로 임금이 되었어. 자, 임금님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선강대왕으로 삼고 추존하였고 어머니 박씨 귀보 부인을 선의태후로 아내 김씨를 윤용왕후로 삼았다. 자, 이찬 김귀를 상대등으로 아찬 선웅을 시중으로 삼았어. 자, 2월에 김양이 병사들을 모집하여 청해진으로 들어가 우징을 아련했어.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문을 듣고 청해진 대사 공복에게 말했어. 자, 김명은 임금을 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이홍은 임금과 나의 아버지를 해하였으니 그들과는 같은 하늘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장군의 병사들을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하였다. 궁복이 말하였다. 옛사람의 말에 정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는 용기 없는 자라 하였으니 내 비록 용렬하나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 마침내 5천을 나누어 그의 친구인 정년에게 주며 말하였어. 그대가 아니면 이 환란을 평정하지 못하리라. 겨울 12월 김양이 평동장군이 되어 염장, 장변, 정년, 낙금, 장건영, 이순행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무주, 철야현에 도착했어. 자, 임금은 대감 김민주에게 군사를 내어 맞싸우게 했어. 자, 김양이 낙금과 이순행을 시켜 기마병 3천으로 돌격하게 하였는데 저걸 거의 모두 이겼대.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839년 봄 윤정월 정월도 윤월이 있구나. 자, 김양의 군사가 밤낮으로 행군하여 19일에 달벌, 즉
달벌의 언덕에 당도하였다. 임금은 김양의 군사가 도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찬 대흔과 대하찬 윤린, 의훈 등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막게 하였다. 김양의 군사가 또 한 차례 싸움을 크게 이겨서 임금의 군사 중에는 절반만이 살아남았다. 이때 임금이 서쪽 교외의 큰 나무 밑에 있었는데 식구들이 모두 흩어지고 혼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원료의 집안으로 도망하였으나 결국에는 잡히고 말았다. 임금님의 시호를 민내라 하였다. 그리고 다음 임금님은 신무왕이야. 신무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자, 이름은 우징이다. 원성대왕의 손자인 상대등 균정의 아들이며 시강왕의 사촌 동생이다. 예진 등이 궁중을 깨끗이 숙청하고 예절을 갖추어 그를 맞이하여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왕의 조부인 이찬예영을 해강대왕으로 삼아 추전하고 아버지를 성덕대왕으로, 어머니 박씨 진교 부인을 헌목태후로, 아들 경을 태자로 삼았으며 청해진 대사 공복을 감의군사로 삼고 시급 2,000호를 주어 봉하였다. 자, 이홍은 두려워 처자식을 버리고 살림으로 도망하였으나 임금이 기병을 쫓았다. 그리고 가을 7월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치청절도사에게 노비를 주었다. 황제가 이를 듣고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겨 조칙을 내려 노비들을 귀국해 하였다. 자, 임금이 병으로 누웠는데 꿈에 이홍이 활을 쏘아 임금의 등을 맞췄다. 자, 임금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종기가 나 있었다. 이달 23일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호를 신무라 하였다. 자, 사관이 논평한다. 이것은 오늘만 임금님이 한 서너 번 바뀐 것 같은데, 이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 고려시대의 그 사람 학자들이 논평을 하는 거야. 자, 구양자가 말하기를 노라라 황공은 은공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자요, 성공은 자적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자이며, 정나라 여공은 세자 호를 쫓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자요, 위나라 공선표는 자기 임금 간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자이다. 공자가 춘추에 모두 그들이 임금된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각각 사실대로 전한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이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네 명의 왕의 죄는 사람들의 귀를 가릴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이 거의 없어지길 바란 것이다. 자, 신라의 원승은 애장왕을 쫓아내어 왕이 올랐고, 자, 김명은 희광을 쫓아내어 왕이 올랐고, 우징은 민해왕을 쫓아내고 왕이 올랐다. 자,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는 것 또한 춘추의 뜻과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로써 이 사관의 논평으로서 삼국사기 제10권 신라본기 제10은 끝을 맺게 됩니다.